그럼 연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확진자 급증, 그 정점은 어디일까요? 여기에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도 논란이 커지면서 가짜 음성, 숨은 확진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9만 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폭증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초에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본격적인 그 대량 환자 발생도 한 2, 3주 이상 빨라진 상태이고요. 원래 이제 3월 하순쯤에 예정이 됐던 정점도 아마 3월 초로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역 완화가 결정이 되면 이 속도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환자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하순쯤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3월 초가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가 방역도 완화가 되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셨는데 좀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그 전파력이 현존하는 미생물 중에서는 홍역을 제외하고 가장 그 전파력이 높다라는 게 예. 주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동안 우리가 그 거리두기를 잘 유지를 해왔지만 이 거리두기가 다시 장기화되면서 이 국민들의 이동량이나 사람 간의 접촉 그 빈도가 차츰 높아지는 것도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3월 초 정점에 몇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요, 전문가들은? 예측은 여러 가지 조건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예. 질병관리청은 최대 17만 명까지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데이터를 보면은 최대 36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뭐 어떤 결과든지 간에 20만에서 30만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접촉해서 격리되는 인원이라든가 확진자도 많아지고 이러면 사회 전반적으로 좀 멈춰서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 같이 하루에 뭐 2, 30만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한 달 이상 나왔던 그런 국가들은 정말 강력한 거리두기를 중간에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예.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락다운이라는 형태로 거의 모든 사람이 움직임을 일정 기간 멈추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한 걸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그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 차원에서 거리두기 완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었잖아요. 예, 사실은 이렇게 그 정부가 완화와 관련된 그 시그널을 준 것 자체가 최근에 그 확진자 발생의 속도를 높인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 완화된 그런 방역 지침이 발표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유행 상황을 좀 더 나빠지게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실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오미크론의 유행 정점이 지났다고 판단했을 때 방역 완화를 한 것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결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정점이 지나고 나서 방역 완화를 한 것이지 이 정점이 있을 때는 방역 완화를 안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럽은 우리보다 오미크론을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앞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 발생이 차츰 감소하고 있고 중환자나 사망자 감소도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우리는 반대로 지금 이제 진짜 폭발적인 환자 발생을 앞두고 있는 조금은 그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역 체계 대응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큰 부분이 자가진단 키트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자가진단 키트를 음성이 나오다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실제 그 감염되지 않았는데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 감염이 됐는데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예. 있거든요. 그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검사 그 키트를 검증한 자료를 보면은 실제로 그 이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그 정확도, 그러니까 민감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감염된 사람은 실제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40에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자기가 검사하는 자가 키트 형태로 시행을 하면 이 민감도가 한 20%까지도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던 시기에는 이 신속항원 검사를 활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PCR 검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PCR 검사 역량을 넘어서는 그 검사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신속항원 검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신속항원 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을 때 음. 이것을 코로나19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속항원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증상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되고 음. 이 호흡기 안심 클리닉과 같은 곳을 찾아서 의사와 상담을 하고 PCR 검사를 진행할지에 대한 결정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신속항원 검사 그러니까 자가 진단 키트가 음성으로 나오게 되면 뭐 이게 확인서도 그렇고 음식점 갈 때도 그렇고 혹은 그냥 회사 생활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좀 스스로 뭐랄까요? 몸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신속항원 검사의 활용도를 실제로 이제 그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을 한 분들의 이 일차적인 그런 그 편의를 위한 그런 검사 용도로만 활용을 해야지 이 결과를 가지고 음성이라는 신속항원 검사 음성을 가지고 선별 검사처럼 시행을 해서 어딘가를 들어가 출입을 음. 관리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정한 그런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조건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검사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좀 이게 PCR 검사처럼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당부셨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이 그러면 음성이 나오게 되면 여러 번 좀 주의하면서 자가 진단 키트 검사를 며칠에 한 번이라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성이 나오면 반복 검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증상이 시작이 되고 3일에서 5일이 지난 이후에 반복 검사는 계속해도 크게 그 양성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 증상 초기에 반복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예. 그다음 무증상 상태에서의 검사는 상당히 그 검사 양성률의 차이가 너무 크기 음. 때문에 무증상 상태에서의 이용도 좀 그 밀접 접촉과 같은 아주 그 고위험의 행위가 있었을 때 이럴 때 활용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가진단 키트 활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지금 자가진단 키트에서 양성이 나와야지만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확진자를 많이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 PCR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보완책이 시급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의 경우에도 가급적 전문가가 직접 검사를 해서 이 비인두에서 그 충분한 그 검체를 확보해서 검사를 할 수 있어서 양성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당국에서 좀 체계적인 그런 활용들 그리고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확진자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 당국에서 확진되고 격리 해제하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락 못 받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요. 방역에 지금 구멍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장 그 방역 일선에서 중요한 그 부서가 지자체 보건소인데요. 이 지자체 보건소의 인력이 확진자가 매일 5천 명, 7천 명 나올 때하고
지금 5만 명 그리고 9만 명 나올 때하고 비교했을 때 인력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부족한 인력이다 보니까 확진 통보도 잘 안 될 뿐더러 격리 해제와 관련된 안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실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나 절차를 위한 문의 전화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좀 빠른 보완과 개설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역 당국 차원에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